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도 있고 6학년 친구도 있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부터 할 건데 이미 뭐 5학년 과정이나 이제 6학년 과정을 또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공부할 친구들도 있는데 이 도형은 저학년 때 도형하고는 좀 다르지. 저학년 때는 어떤 걸 주로 배웠냐면은 평면 도형. 그런데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서부터는 배우는 게 뭐냐면 입체 도형. 자, 입체 도형 이런 걸 배우는 거야. 평면 도형은 그냥 평면상에 있는 도형이지. 입체 도형은 우리가 3D라고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에서 5학년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저학년 과정에서는 뭐 사각형, 삼각형 그 정도만 했지만은 이제는 다각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5학년 2학기 때 들어가면은 직육면체 이런 걸 배워. 직육면체. 직육면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죠. 예, 그냥 박스, 뭐 태팩 박스라든가 우유곽이라든가 그 육면으로 된 직육면체. 네, 육면체에 면이 몇 개 있고 모서리가 몇 개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요. 그다음 6학년 올라가면은 기둥 이런 거 배워. 각기둥, 각기둥. 그다음에 끝이 뾰족한 각불. 자, 요런 거를 이제 배웁니다. 아, 여기는 평면 도형이 있어야죠. 그래서 6학년 되면은 이제 평면 도형에서는 그냥 원이 나오고 원의 둘레, 원의 넓이 6학년 2학기 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기둥, 각불 자,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기둥이라는 것도 나와요. 원기둥. 자, 그다음 원뿔, 그다음 구. 네. 구는 뭐냐? 축구공처럼 축구공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입체 도형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입체 도형이. 그리고 평면 도형에서 6학년 때 나오는 요 원. 네, 요 원은 계속 중학교에도 나오고요. 네, 고등학교 가면서도 계속 이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런 도형에서 5학년 때 우리가 친구들이 뭐 잘 알 수 있는데 합동과 대칭이란 게 나와요. 합동과 대칭. 자, 요거는 이제 합동과 대칭은 평면도형 얘기죠. 합동과 대칭. 자, 이게 이제 5, 6학년 때 나오는 네, 도형의 뭐 전부 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요 도형 파트가 우리 뭐 분수나 소수나 이런 연산하는 것보다 뭐 훨씬 더 쉬울 수 있어. 음.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친구들 이제 교재 다 가지고 있죠? 자, 둘레,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각형이라는 거는 예, 각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네, 정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예, 무수히 많습니다. 이 다각형의 둘레인데 정이란 얘기는 뭐죠? 예, 한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세 변의 정삼각형이다.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구하는 건 너무 쉽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이 2cm다. 그러면 변이 3개니까 2 곱하기 3 해주면 되고 사각형이다. 그러면 변이 2cm라면 2 곱하기 4 해주면 되고 오각형이다. 그러면 5 해주면 되고 자, 너무 쉬워요. 다 알겠죠? 자, 여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둘레가 뭔지는 알죠? 둘레는 자, 요 변들의
모든 길이를 둘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둘레 봅시다. 사각형은 정사각형도 있지만 직사각형도 있고 또 평행사변형도 있고 네, 사다리꼴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많이 있죠. 자, 요런 도형별로 우리가 둘레와 넓이를 네, 다 구해 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직사각형. 자, 요건 너무 쉽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쪽 변이 5cm면 자, 여기도 5cm가 되고 자, 이쪽이 3cm면 여기가 3cm가 되고 자,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다음에 평행사변형. 예, 평행사변형이 뭡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한 거죠. 예, 이렇게. 평행하고 얘도 직사각형처럼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렇죠? 서로 같죠. 예, 그러니까 얘 둘레도 직사각형 구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자, 이것도 이제 너무 쉬운 거고요. 그다음 마름모.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다 다르나요? 다 같나요? 그쵸. 다 같아요. 자, 마름모라는 거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걸 마름모라 그래요. 그럼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네, 곱하기 4만 해주면 되겠네요. 정사각형처럼. 자,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마름모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 마름모라는 거는 네 변의 길이가 같구나. 자,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도형별로 넓이입니다. 넓이. 삼각형, 사각형 정도야 우리 친구들 다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네, 마름모 가면 배울 때는 아는데 지나 보면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 그래서 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자, 그것만 이제 알면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 네,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요거 모르는 사람 없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네. 직사각형의 넓이 다 알고 정사각형의 넓이 똑같죠? 정사각형이라고 다르게 구하는 거 아니죠? 자, 평행사변형부터 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구한대요.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응? 똑같네요. 직사각형 구하는 거하고 왜 직사각형하고 분명히 모양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직사각형 구하듯이 하면 되지? 자, 그거는 여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면 평행사변형인데 자, 요쪽을 잘라서 요 옆으로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예. 평행사변형은 한쪽 끝을 잘라서 네, 반대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형 높이를 구하듯이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자, 그다음에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왔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왜 2를 해줘야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 보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봐. 그쵸? 자, 요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자, 요쪽에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림이 됐죠. 좀 전에 배운 평행사변형하고 똑같네요. 결국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나오니까 나누기 2를 해서 그중에 절반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나누기 2가 있다. 자,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거는 요 삼각형. 자,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 그러죠?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 둔각, 각을 기준으로. 둔각 삼각형이잖아. 둔각. 그렇죠? 각이 90도보다 크니까 둔각 삼각형인데 둔각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둔각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높이가 되면 여기서부터 밑변인가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되나? 아니죠. 자,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밑변은 밑변의 길이를 전체 다 하면 자,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니까 항상 둔각삼각형은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 밑변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둔각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두 개를 붙여보면 자, 어떤 도형이 되냐? 자,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평행사변은 우리가 아까 했듯이 밑변 곱하기 높이. 야, 높이가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절대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이 둔각삼각형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마름모.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마름모 높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그냥, 일단, 음, 음, 그냥 정사각형, 어, 삼각형을 두 개 붙인 거 아니에요? 삼각형을 두 개 붙인 거야. 야, 그쵸?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마름모라는 거는 내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의 크기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사각형을 그어 보면 요 안에 있는 삼각형들이 다 같아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합동 그래요. 합동.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사각형을 이쪽으로 올리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을 이쪽으로 올리고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2분의 1이 되겠죠? 절반. 전체 사각형의 절반.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거죠. 자, 대각선은 뭐냐? 마름모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끼리 연결한 요 선이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결국 요 대각선은 뭐예요? 사각형으로 보면 밑변과 높이죠. 밑변 높이하고 똑같잖아. 예.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다른 말로 대각선 곱하기 또 다른 대각선 곱하기 나누기 2.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름모는 나누기 2 해준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왔어. 또 사다리꼴. 이 친구들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마름모하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을 어떻게 구합니까? 사다리꼴. 음, 그렇지. 반으로 잠깐, 갈리면 되지 않아요? 잠깐만. 조금 시끄러워서 선생님이 음소거를 좀 할게. 자, 사각형 중에서 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구하나 요 공식이 있어요. 봤더니 오 복잡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여기 윗변의 길이하고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래.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높이를 곱해. 그다음에 또 나누기 2를 하래. 아, 뭐 이렇게 복잡해? 음, 응?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사다리꼴은.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요 그림을 이제 잘 보세요.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거를 옆에 붙였어. 붙였더니 어떻게 됐어? 직사각형이 됐네. 그렇죠? 오, 직사각형이 됐는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붙였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아랫변, 윗변이 있네. 그래서 아랫변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자, 그래서 이걸 더한다는 소리예요.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나누기 2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요? 높이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개잖아. 두 개가 나오니까 나누기 2.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야. 자, 이거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해를 하면 돼요. 아, 두 개를 붙였으니까 두 개를 붙였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붙였으니까 윗변 길이 더하기 아랫변 길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럼 나누기 2. 아, 그렇구나. 자, 이해하면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응용이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친구들 요 문제지 다 있어요? 문제지 없는 친구 있어? 혹시?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지 다 가지고 있죠? 문제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쉬운데 친구들한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일단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 4번 풀기 전에 3번을 풀어봅시다.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구해서 답이 나온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채팅창에 답을 탁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 올렸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걸 올렸나요? 자, 너무 쉬운 걸 올렸나 보군요. 직사각형이니까, 네, 27cm,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27이니까 위에도 27, 여기가 11이니까 여기도 11. 선생님, 4를 3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4번 문제가 아니니까. 선생님 3번부터 풀라 그랬죠? 오케이. 자, 이렇게 다 더하면 네, 76cm가 나오죠. 자, 요번에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 두 개 구하는 거 아니고 세로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거 너무 쉽구나 친구들한테. 그렇죠. 자,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23cm 맞죠? 23cm. 둘레가 68이고 가로가 11이니까 11이니까 여기도 11이고 자, 여기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레가 68이니까 빼기 22 하면 양쪽 세로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나누기 2 해버리면 23이 나오는 거죠. 그럼 23, 23. 자, 이번엔 6번 풀어보세요. 음, 너무 쉽구나. 너무 쉽구나. 그치? 잘 푼다. 한 변의 길이가 17이고 말은 뭐니까? 네, 그냥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곱하기 4. 68cm. 어려운 걸 한번 풀어봐야지. 어려운 걸 풀어봐야겠다. 정답률이 아주 낮은 걸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률 7번.
7번. 63% 이것도 쉬운데. 정답률 낮은 걸 풀어봐야지. 아주 어려운 거. 오, 정답률 58%짜리가 있네요. 12번. 자, 100명 중 58명이 맞히고 42명은 못 맞춘 문제. 자,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어디 봅시다. 답이 어떻게 올라왔나 봅시다. 아니, 답이 두 명밖에 안 올랐어. 어? 아니, 역시 약간 좀 어렵나? 어, 수한, 오, 수한, 지환, 윤하. 그렇구나. 자, 또 유민이, 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잘 봅시다. 자, 뭘 구하래요? 정사각형의 넓이고, 일단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철사 길이를 구해야죠. 철사의 길이는 뭐래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직사각형 둘레와 같다라 했죠? 네. 직사각형 둘레가 몇 센치 나오는 거죠? 13, 13, 11, 11. 어, 자, 이렇게 되니까 48cm가 나왔네요. 이걸 그냥,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정사각형의 한 네 변의 길이는 같다. 그렇죠. 그래서 48 알았어. 나누기 4 하면 오직했다. 한 변의 길이가 나오죠. 한 변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12는 144. 자, 다 풀었네요. 자, 다음은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자, 그렇죠. 자, 얘도 너무 쉽죠? 평행사변형 아까 얘기했듯이 네,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500 넓이가 544니까 544 나누기 32. 자, 이거 하면 이제 높이가 나오는 거죠. 높이는 17cm. 자, 다음은 19번 풀어봅시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제 마름모의 넓이 아까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탁 보면 눈에 들어오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이건 딱 보자마자 그냥 보자마자 나와야죠. 자, 이렇게 해도 되죠. 12 곱하기 12 나누기 2 해도 되고 그냥 12 곱하기 6 해도 되고 그렇죠? 72cm. 자, 마지막으로 사다리꼴 한번 풀어봐야죠. 사다리꼴 22번. 자, 금방금방 풀죠. 밑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9 더하기 4 곱하기 높이가 4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26cm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평면 도형은 뭐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나 이런 거 찾아서 푸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도형의 합동 볼게요. 도형의 합동. 자, 이번에 합동 봅니다.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두 도형을 이제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치는 거를 이제 합동이라 그래요. 그냥 똑같은 도형입니다. 똑같은 도형이다. 똑같기 때문에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각이 같고 대응하는 각이 같고 변의 크기가 같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제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응하는 변이 같고 대응하는 점이 같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각이 같다. 각의 크기가 같다. 자, 대응각, 대응변, 그다음에 대응점. 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요 용어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선대칭과 점대칭 볼게요. 선대칭과 점대칭. 선대칭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반으로 딱 접으면 양쪽이 완전히 일치하면은 네,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좀 전에 했던 합동이라 그러잖아요. 똑같다, 합동. 자, 그런데 이렇게 접었을 때 선처럼 이거를 이제 대칭축이라 그러죠. 대칭축. 자,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반 접었을 때 겹쳐지는 도형. 얘를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도형. 근데 대칭축은 자, 삼각형을 반 접었을 때 합동이 되죠. 그런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접어도 합동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도 되고. 자,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어도 다 일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은 한 개다? 아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대칭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접어서 일치하면 무조건 그 선이 대칭축이에요. 자, 대칭축은 여러 개 나온다라고 꼭 기억을 하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종이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 접었을 때 일치하는 각 이쪽이 예, 서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대응각이라고 하고요. 자, 대응점. 그다음에 일치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결국 얘네는 합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동이다. 선대칭 도형의 성질. 자, 선대칭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응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대칭축에서부터 대응점이 이제 니은하고 리을이 있잖아요. 예, 니은에서부터 대칭축 지읒이 있죠. 점 지읒까지.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지읒부터 리을까지 요 두 거리는 같다.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얘가 합동이니까 요 선분, 요 선분, 이 선분, 이 선분 거리가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대충축까지의 거리는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칭축이 있고 왼쪽에만 도형 모양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똑같은 도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려야 돼요?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눈금이 두 개니까 자,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 디귿은 직선으로 쭉 그었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요.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세 칸이니까 자, 세 칸을 찾아서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을 해주면 대칭인 도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방법. 자, 다음은 점대칭. 대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대칭, 점대칭. 자, 아까 선대칭 했고 지금은 이제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은 어떻게? 도형에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 자, 요렇게 이제 보통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단 말이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로 돌립니다. 180도. 돌렸을 때 예, 합동이 되는 도형.
완전히 일치하는 도형. 그걸 점대칭이라 그래요. 점대칭. 어떻게 돌렸다? 180도를 돌렸을 때. 그다음에 요 점, 그 점을 뭐라 그러냐면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대칭의 중심. 자,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은 도형의 한 가운데가 있다. 자, 도형의 한 가운데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도형의 중심을 어떻게 찾죠? 자, 마주보고 있는 요 각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 겹치는 점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한 가운데예요. 한 가운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을 잘 보면 대응하는 각끼리 이 대칭의 중심을 지나도록 전부 다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그어서 대응 점을 다 찾아서 이렇게 점대칭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점대칭 도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점대칭 도형도 우리가 아까 봤던 선대칭 도형처럼 이 도형은 당연히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 대응하는 각 당연히 같죠. 합동이니까. 자, 그런데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별로 2등분한다. 그래서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 자, 그럼 아까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은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은 몇 개 있을까요? 여러 개 있다. 아니면 한 개만 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한 개만 있을 수 있다. 네. 점대칭 도형에서 요 대칭의 중심은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 중심점은 오직 한 개만 있어요. 여기서는 중심점이라고 했죠. 중심점. 자, 여러 개 있다 아니에요. 딱 한 개만 나옵니다. 점대칭 도형 그리기. 자, 그리기는 항상 선대칭하고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아까 선대칭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잖아요. 우리가 나란히 이렇게 접는 거니까 아까 선대칭에서 할 때는 선을 하나 그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란히 왜냐하면 접는 거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근데 점대칭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중심점을 지납니다. 중심점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서 중심점을 지나고 지나온 거리만큼 똑같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고 자, 이번엔 디귿에서 똑같이 중심점까지 가서 얘를 지나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읍이 온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다 선을 연결하면 제일 마지막에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중앙에 중심점이 딱 찍히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쉬워요. 문제 풀면서 또 한번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30번 풀고 자, 채팅창에 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죠. 니은 디귿 네.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할 때 자,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을 자, 그대로 접어서 반대쪽으로 만드는 거니까 자, 이쪽은 이제 반대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됩니다. 자, 3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보자마자 나오죠. 이거 뭐 고민할 게 없지. 그렇죠? 음.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네, 6cm. 되게 쉬워요. 선대칭, 점대칭.
자, 그다음 33번 한번 풀어볼까요? 33번. 점대칭 도형이 아닌 것은 점대칭 도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중심에서 180도 돌렸을 때 일치해야 돼. 180도 돌렸을 때. 아닌 거는 그렇죠. 보자마자 나와야지. 180도 돌려도 일치하지 않는 거. 얘는 5번. 자, 34번도 풀어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리고 할 게 아니지, 이건 지금. 대칭의 중심은 한 개라 그랬어, 한 개. 대칭의 중심은 한 개다. 자, 이번에는 36번. 그렇죠. 60. 네, 점대칭 돌려서 일치하는데 각의 크기도 같다 그랬죠. 각의 크기도 같다. 선생님, 저 모르고 35분 풀었어요. 예, 잘했습니다. 자, 37번. 음. 37번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답이. 네, 바르게 그린 것은 그렇죠. 1번은 어떻게 그린 거? 1번을 어떻게 그려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점대칭이 아니라 선대칭으로 그냥 접은 거죠. 접어서 나온 거죠. 점대칭으로 그리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자, 그다음 38번. 선대칭도 되고 점대칭도 되고. 그렇죠? 너무 쉽죠? 180도 돌렸을 때 예, 똑같아지는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죠. 삼각형도 돌리면 안 되고 오각형도 돌리면 안 되고. 자, 보기 4번 있잖아요. 보기 4번. 38번에 보기 4번 있죠. 보기 4번. 자, 요렇게 니은자로 생긴 거. 얘는 선대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선대칭이면 1번, 아니면 2번. 선대칭이면 1번. 오, 잘 하는군. 그렇죠? 예, 선대칭이죠. 얘 이렇게 안으로 하면 접히죠. 일치하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9시에 다시 카메라 켜고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끌게요. 자, 직육면체 5학년 2학기에 나오는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는 나중에 6학년 1학기 때 각기둥 할 때 또 나와요. 자, 직육면체가 뭐냐? 말 그대로 직, 직사각형, 육, 6개, 6개인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 예. 그러면 직육면체의 면은 몇 개죠? 6개. 그러니까 육면체지. 면은 6개. 자, 그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는 지점을 모서리. 자, 이렇게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는 몇 개?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총 12개. 자,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은 몇 개? 위에 4개, 밑에 4개. 그래서 8개. 이렇게 되게. 자, 나중에 이제 각기둥에서 또 어차피 할 거니까 정육면체는 말 그대로 정사각형. 자, 면이 다 정사각형이에요. 주사위 기억하면 되겠죠. 다 정사각형입니다. 자, 겨냥도. 겨냥도라는 게 뭐냐면 안 보이는 쪽을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거를 겨냥도라 그래요. 겨냥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좀 비스듬히 그린 다음에 자, 똑같이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 안 보이는 쪽, 안 보이는 쪽을 점선으로, 안 보이는 쪽을 점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겨냥도. 안 보이는 쪽을 뭘로? 점선으로. 자, 요게 겨냥도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이 면이 있는데 밑면이란 게 있어요. 밑면. 요 밑에 있는 걸 밑면이라 그러는데 위에 있는 것도 밑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는 거야, 사실은. 네, 밑에 있다고 해서 밑면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준으로 밑면을 여기를 밑면으로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반대 그 옆에 있는 게 옆면이 되는 거고 이쪽을 밑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다고 해서 옆면 밑면이 아니고 그냥 기준을 밑면으로 정하면 정하지 않은 쪽이 옆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아래 선생님 설명할 때는 그냥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하지만은 얘네들의 이름은 둘 다 밑면이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에는 밑면과 옆면이 있다. 자, 그다음 전개도라는 게 있어요. 전개도. 전개도는 뭐냐면 이게 가위로 다 오려서 쫙 펼친 거죠. 펼쳐 놓은 거. 그래서 이 전개도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개도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자 이쪽에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리는데 얘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 그릴 수도 있어요. 제일 끝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접었을 때 육면체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제 각기둥 봅시다. 각기둥. 각기둥에 보니까 이제 여기 육면체가 있죠. 그래서 각 기둥은 말 그대로 예,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기둥이에요. 그래서 각기둥은 모든 면이 다각형이고 요 두 면, 밑면이 있죠. 밑면.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그래서 이제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요 밑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게 삼각형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죠. 합동이면서 평행해야 됩니다. 합동이면서 평행.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 있어요. 자, 위에 이렇게 생겼고 근데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든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말로 할게요. 위에 있는 면하고 아래에 있는 면의 크기가 다르면 크기가 다르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각기둥일까요? 걔는 각기둥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정의해서 합동해야 된다 그랬잖아. 합동.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이 합동해야 됩니다.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그래야지 각기둥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자, 요렇게 생긴 거. 얘는 각기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얘는 원이죠, 원. 그래서 우리가 따로 배웁니다. 원기둥이라고. 얘는 각기둥이 아니, 각이 아니잖아. 위아래에 있는 밑면이 지금 다각형이 아니잖아요. 원이잖아. 얘는 원기둥이라고 그러지. 각기둥이 아니야. 전부 다 다각형이어야 됩니다. 다각형. 자, 다각형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보고 삼각기둥,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자,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면, 모서리, 꼭지점은 우리가 아까 육면체에서 봤죠? 자, 똑같고 거기는 이제 똑같습니다. 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은 네, 다르겠죠. 그런데 각기둥의 옆면의 모양, 옆면은 모두 뭐다? 모두 사각형. 자, 모두 사각형이 돼요. 모두 사각형. 삼각기둥도 옆면은 사각형. 네. 오각기둥도 옆면은 무슨 모양? 예, 사각형 모양.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각기둥별로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 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각기둥 첫 번째 밑면의 변의 수. 자, 이거는 이제 볼 필요도 없죠. 삼각이니까 당연히 3개, 예, 사각기둥 4개, 오각기둥 5개. 한 밑면의 변의 수예요. 한 밑면의 변의 수. 자, 그다음 꼭지점의 수는 삼각기둥 꼭지점 수 몇 개입니까? 위에 하나, 둘, 세 개, 밑에 하나, 둘, 셋. 그래서 6개. 그렇죠? 사각기둥도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되네요. 사각이니까 곱하기 2 하면 8. 오각이니까 곱하기 2 하면 10. 육각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네, 이렇게 꼭지점 수가 나오고요. 자, 면의 수. 면의 수는 삼각기둥은 위아래, 위아래 2개 있고 옆에 삼각이니까 3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5개. 사각기둥은 사각이니까 옆면이 4개. 옆면이 4개 나오고 그다음에 위아래 해서 자, 6개. 오각기둥은 옆면이 오각이니까 옆면은 5개 나오고 예, 그다음에 위아래 해서 7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모서리의 수는 모서리가 제일 많아요. 모서리가 삼각기둥은 위에 3개, 아래 3개. 그다음에 옆에 3개. 곱하기 3이 나오는 거죠. 사각기둥은 네, 위에 4개, 아래 4개, 옆에 4개. 그래서 선생님, 음? 더하기 2가 아니에요? 뭐가요? 곱하기 2가 아니고 더하기 2 아니에요? 꼭지점이요. 여기 꼭지점인데 곱해야죠. 자, 다시 써줄게요. 네모각 기둥이 있다 그래요. 네모각 기둥. 삼각기둥은 3이 되고 사각기둥은 4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수 어떻게 돼요? 네모 곱하기 2. 삼각기둥은 6개죠? 곱하기 2. 사각기둥 8개죠? 네.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그다음 면의 수. 면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모 곱하기 자, 네모 더하기 2. 요 얘기한 거야? 어. 네모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기둥이면 5개 나오고 사각기둥이면 6개 나오고 자, 그다음 모서리 수 네모 곱하기 3.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딱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니까 항상 요 그림을 예,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 적었죠? 그다음에 각기둥의 전개도, 전개도에서 잘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는 삼각기둥이면 위에가 삼각형. 그렇죠? 사각기둥이면 밑에가 사각형.
요 밑 모양이에요. 밑. 오각기둥이면 위에가 오각형으로 전개도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삼각기둥은 면이 옆면이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사각기둥은 옆면이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고. 오케이. 자, 전개도 그리기. 자, 전개도도 뭐 요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공부 이제 진도 본격적으로 나갈 때 한번 이렇게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전개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보면 돼요. 자, 다음은 각불. 각불, 각기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른 거 딱 하나. 끝이 뾰족하다. 그러니까 면이 하나 없는 거죠. 각기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면이 없는 거죠. 끝이 뾰족하다. 자, 나머지는 이제 각기둥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도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자, 그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옆면이 어떤 모양이에요? 아까 기둥에서는 다 사각형 모양이었죠. 기둥들은. 근데 각불은 옆면이 전부 다 삼각형입니다. 옆면이 다 삼각형이에요. 저 끝이 뾰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삼각형으로 나오겠죠. 모든 각불은 옆면이 삼각형이다. 네, 정답이죠. 모든 각기둥은 옆면이 사각형이다. 네, 정답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높이를 재는 방법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되고요. 자, 높이는 이렇게 직각이 되게 해서 요 꼭지점부터 수직으로 내린 밑면까지 수직으로 내린 요 길이가 각불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면의 수, 네, 면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면의 수도 줄어들고 요 숫자들이 이제 기둥하고는 좀 다 줄어들겠죠. 자, 한 개씩 보면 꼭지점은 삼각뿔은 4개, 사각뿔은 5개. 그래서 네모각뿔이라고 했을 때, 자, 꼭지점은 네모 더하기 1 하면 되죠. 예, 위에 한 개 더 있으니까 네모 더하기 1 하면 되고, 면의 수는 삼각뿔은 4개, 사각뿔은 5개, 오각뿔은 6개. 얘도 똑같네요. 네모 더하기 1. 그다음 모서리는 삼각뿔은 6개, 사각뿔은 8개, 오각뿔은 10개, 네모 곱하기 2. 자, 이렇게 항상 이제 뿔 생각하면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 이제 다 우리가 정리 한 번씩 한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 자, 40번 풀어봅시다. 40번. 문제 40번 한번 풀어보세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8cm짜리가 몇 개 있어요? 8cm짜리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32. 그다음에 5cm짜리 모서리가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죠. 자, 그다음 4cm짜리 모서리. 얘도 네 개가 있네요. 그러면 16. 네, 다 더하면 68. 68cm.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1번 정육면체에서 면 기역은 어떤 모양입니까? 너무 쉽 그렇죠? 당연히 정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자, 44번 겨냥도를 바르게 그린 것은 자, 겨냥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랬죠? 안 보이는 거를 안 보이는 쪽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모두 찾으래요. 그렇죠? 안 보이는 쪽을 점선으로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135. 자, 50번 풀어봅시다. 기역과 길이가 같은 모서리는 기역을 포함해서 모두 몇 개인가요? 자, 크기가 같은 쪽 찾아가지고 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렇게 접히는 쪽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 구할 수가 있죠. 요좀 그림 그리기가 제가 그림 크기가 좀 다르긴 한데 여기가 기역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같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 여기가 같을 거고 그러면 제일 끝에가 또 접히죠. 그러면 여기도 같고 네, 이쪽도 같을 거고 자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자 이렇게 여덟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제 접는다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요 기억하고 여기는 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으면 이쪽 면도 같을 거고 그럼 마주보고 있는 면도 당연히 크기가 같을 거고 얘랑 또 이렇게 접히잖아. 만나잖아. 같을 거고 그럼 얘는 얘랑 같고 얘랑 만나니까 얘는 같을 거고 반대쪽도 같고 54번 보세요. 저 각기둥인 거는 네, 2번밖에 없죠. 2번이에요. 3번은 원기둥이라 그랬고 그다음 55번 자, 입체동의 도형에서 밑면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 그게 이제 밑면이고 삼각 기둥이니까 당연히 옆면은 세 개죠. 자, 너무 쉬운 문제였어. 그다음 58번 모서리의 수와 네, 꼭지점의 수 각기둥 삼각 기둥이죠. 삼각 기둥. 자, 얘가 뭡니까? 삼각 기둥 그렇죠? 삼각 기둥 잘 생각을 해봐야죠. 삼각 기둥 어떻게 생겼나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요렇게 생겼잖아. 그럼 모서리 수가 몇 개예요? 모서리 수 모서리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 옆에 세 개. 예. 네, 삼각이니까 3 곱하기 3이라 그러죠. 그럼 9개 맞죠. 그다음에 꼭지점. 여섯 개. 꼭지점.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 그렇죠? 6개.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 두 개의 합 15개. 이거. 네, 15.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세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60번. 음, 네, 척 보면 나와야죠, 얘는. 그렇죠? 척 보면 나와야지. 위에 오각형이네. 그러면 오각기둥. 전개도 위에 보니까 밑면이 오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오각기둥. 자, 62번 보세요. 자, 삼각기둥이죠. 삼각기둥은 밑이 두 개죠. 밑이 두 개. 그다음에 옆면은 세 개. 그다음에 각기둥의 모든 옆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각형이라고 했죠. 직사각형.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6번. 각불의 꼭지점 중에서도 만나는 점을 각불의 꼭지점. 이거 저기야. 2번이에요. 저기
예, 옆면이 모두 만나는 거 제일 위에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 그걸 이제 꼭지점 중에서도 그냥 각불의 꼭지점 요렇게 말하거든요. 꼭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뾰족한 거를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한다. 자, 그 얘기고요. 그다음 68번. 각불은 각기둥보다 몇 개 더 많습니까? 자, 몇 개 더 많을까요? 한 개? 한 개 더 많나요? 하하하, 그쵸. 여기서 좀 헷갈릴 줄 알았죠. 자, 정답은 일단 저걸 찾아봅시다. 각불을 찾아봅시다. 각불. 각불은 뭐뭐죠? 기억 각불인가요? 기억 각불. 그 다음에 디귿 각불이죠. 그다음 미음. 네, 각불이네. 자, 그다음 각기둥. 각기둥. 딱 봐도 각기둥인 건 비읍 각기둥 맞죠? 비읍 각기둥. 자, 니은 각기둥이 아니에요. 니은. 니은 각기둥 아니라 그랬잖아. 각기둥의 정의에서 두 밑면이 합동이고, 그죠? 합동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니은은 각기둥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리을도 아니라 그랬죠. 리을은 원기둥이라 그랬죠. 원. 그래서 차이는 두 개. 자, 이번에는 부피. 자, 부피랑 이제 원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피, 직육면체의 부피. 자, 부피는 뭐냐면은 부피는 이 입체 도형이 가지고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박스 안에 지금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의 크기, 얘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 공간, 요거를 이제 부피라고 그래요. 부피. 그다음에 이제 부피가 만약에 액체의 부피도 있어요. 액체의 부피 보면 이제 우유가 음료수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500ml 이런 것도 있고, 네, 콜라 보면 콜라 뭐 1.5리터 이렇게 있죠. 자, 표현하는 단위가 틀려서 그럴까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미리리터나 리터로 그 얘기는 요런 박스 안에 액체가 얼만큼 들어 있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1리터는 1000ml거든. 근데 1000ml는 1000세제곱 센티미터예요. 1000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예, 이런 액체를 나타내는 액체의 부피와 요런 이제 도형의 부피 요 단위가 네, 결국 미리리터와 세제곱 센티미터가 이제 같은 거거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이제 공식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밑넓이. 요 입체 도형의 밑에 있는 면 있잖아요. 이 면의 넓이가 있지. 그럼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네. 예, 밑넓이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 높이는 위에 있는 면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린 게 높이잖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자, 요게 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cm, 1cm인 요런 뭐 주사위라고 하죠.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가 자, 요렇게 쌓았어요. 요렇게 이렇게 쌓아 보니까 결국 몇 개가 들어갔냐면은 1, 1층에 2 곱하기 3 해서 6개가 들어갔고 2층에 또 6개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총 12개가 들어갔잖아. 12개가 들어갔으니까 얘 부피가 12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 밑넓이는 2 곱하기 3이고 윗넓이는 2 곱하기 3이고 여기에 높이 2를 곱해주니까 아, 이렇게 똑같구나. 요런 이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총 16개를 쌓았을 때 얘 부피를 이제 1 세제곱 센티미터라 그러잖아요. 1 세제곱 센티미터가 12개가 들어갔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밑넓이 2 곱하기 3 곱하기 2 높이를 하니까 아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렇게 해서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은 요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요 도형 자, 얘 육면체의 부피도 우리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밑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있네요. 네, 12 곱하기 높이 2 해주면 24. 단위는 뭐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넓이는 우리가 가로 세로 했을 때 제곱이었잖아. 가로 세로를 곱해서 제곱. 얘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곱하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라 그런 거야. 만약에 단위가 미터다 그럼 세제곱 미터고 세 번 곱했다 그래서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세제곱. 자, 지금은 세제곱 아까 한 거는 뭐야? 부피고요. 부피. 부피. 부피는 세제곱으로 나온 거죠. 세제곱. 자, 미터일 수도 있고 센티미터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세제곱이란 거고 건널비를 또 구하는 거예요. 얘는 건널비는 우리가 뭐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아까 한 것처럼 직 육면체의 건널비는 자, 이렇게 전개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쭉 잘라서 펼쳐진 전개도였죠. 이 전개도에서 면의 넓이를 다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넓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죠. 전부 세 쌍이 존재하죠. 마주보고 있는 면은 넓이가 다 같잖아. 직육면체에서. 자, 요 색깔 보면 알 수 있죠. 마주보고 있는 면들의 넓이는 다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 6개의 면의 넓이가 다 같겠죠? 그래서 한 면의 넓이를 곱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쌓기나무까지 해볼게요. 쌓기나무, 어, 쌓기나무가 이게 나중에 저 문제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나무를 쌓은 거예요. 쌓은 거를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오고, 그 위에서 보는 건 뭐냐면, 항상 1층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를 볼까요? 예.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1층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층 제일 밑에 깔려 있는 1층의 모양이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바라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바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여러 번 봐야 돼. 아무튼 여기서 위라고 써진 거는 아 위에서 내가 내려다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앞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네, 입체감이 다 사라지고 평면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렇게 보고 그다음 쌓기나무의 뭐 개수 세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자 69번 풀어봅시다. 69번. 자, 몇 개 담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앞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들어가고, 그럼 1층에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1층에 3 곱하기 3 해서, 자, 9개 들어가고, 총 층이 몇 층으로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 36개, 2번 맞고. 자, 그 다음 70번 풀어보세요. 자, 부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70번. 1cm니까 그렇죠? 가로 세로 4 곱하기
세로가 몇 개입니까? 세 개. 세 개 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24. 24 세제곱 센티미터. 자, 부피 구하는 공식이지 알겠죠? 73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렇죠, 그렇죠. 금방금방 어렵지가 않죠. 정육면체니까 넓이가 25 나와 있네. 그러면 전부 다 5죠. 5, 5, 5. 5 곱하기 5 곱하기 5네요. 그렇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 세제곱 센티미터. 자, 쌓기나무 나왔네. 쌓기나무 78번. 자, 78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 일단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고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자, 이렇게 위에서 본 거는 요게 1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층. 아, 1층에 이렇게 깔려 있구나. 제일 바닥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몇 개씩 들어 있는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면 옆에서 본 그림을 보면 이게 몇 개씩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서 본 거 보면 제일 앞에 게 한 개 쌓여 있죠? 그러면 얘 한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게 두 개 쌓여 있네. 그럼 여기가 두 개 쌓여 있는 거고 제일 마지막 걸 보니까 세 개 쌓여 있네. 예, 그럼 여기가 세 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생각해 보면 되잖아. 자, 위에서 본 걸 이고 옆에서 보니까 비어 있는 게 있고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게 1이고 두 번째 있는 게 두 개 쌓여 있고 제일 뒤에 있는 세 번째가 세 개가 쌓여 있구나. 그렇죠. 그럼 그다음 이제 이쪽은 앞에서 본 모습을 보면 알겠죠? 앞에서 보니까 자, 여기 세 개 쌓여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가 두 개란 얘기고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 게 한 개만 쌓여 있네. 그럼 여기가 한 개 쌓여 있다는 얘기. 자, 이렇게 두 개씩 봐주는 거예요. 위에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옆에 거, 그 다음에 위에 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 그럼 이쪽에 쌓여 있는 거를 파악할 때는 요 옆에서 본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고, 예. 이 쌓기 이거 있으면 한번 쌓아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면서 이건 계속 좀 연습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다음 쉬운 거 해볼까요? 80번. 자, 이 숫자의 의미는 위에서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 썼잖아요.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럼 2층에는 몇 개가 쌓여 있는가? 여기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이 문제에는 2층에는 몇 개가 쌓여 있느냐? 몇 개 쌓여 있습니까? 세 개 쌓여 있지. 왜냐하면 여기 세 개 쌓여 있으니까 3층까지 쌓여 있으니까 2층에도 한 개 있다는 얘기잖아. 요 숫자 3은 그래서 세 개예요. 그렇죠? 음. 자, 그다음 84번 보세요. 자, 84번은 우리가 5학년 때 규칙과 대응이라는 것들 배웠죠. 그 문제랑 똑같은 거, 규칙과 대응으로 표를 좀 그려서 풀어줘야 됩니다. 일곱 번째 쌓기나무는 몇 개가 필요하냐? 잘 푸네, 전부 다. 그렇죠? 자, 얘는 이제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여기선 두 개고, 자, 그 다음에는 여섯 개고, 그 다음에는 10개죠. 자, 몇씩 늘어납니까? 4씩 늘어나죠? 4씩. 일정한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9구단 4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9구단 4단. 그러면 여기가 배열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를 네모라 그러고 자, 여기를 세모라 그러죠. 네모 곱하기 4. 그다음에 처음에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2는 세모. 자,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일곱 번째니까 7 곱하기 4 빼기 2. 는 26. 그래서 자, 2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네, 규칙과 대응 아직 안 배웠나? 5학년 때 6학년들이면 다 배웠잖아. 자, 다음 원 들어갑니다. 원. 원주와 지름 40페이지. 자,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가. 원의 가운데를 네, 원의 중심이라 그러죠. 당연히. 중심.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선 중에서 원의 끝에서 끝까지 지나는 선. 이걸 뭐라 그러냐? 네, 지름. 자, 원의 중점을 지나면서 끝에서 끝까지 지나는 선을 원의 지름이라 그럽니다. 지름. 그럼 반지름은 네, 지름의 절반. 원의 중심으로부터 자, 원의 둘레까지 가는 선.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은 지름이 되겠죠.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죠. 네,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에 원주가 있어요. 원주가 뭐라고요? 원의 둘레. 네,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뭐라 그런다? 원주. 자, 원의 둘레를 원주라 그럽니다. 원주. 자,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고 원의 둘레를 구하고 요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자, 원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원이 있는데 아주 촘촘히 잘랐어. 어느 정도로 잘랐냐면 요 원의 곡선 부분이 거의 뭐 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자른 거예요. 잘라서 네, 위아래 서로 모양을 엇갈리게 해서 딱 했더니 자, 요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 거죠. 직사각형 모양이 나요. 그래서 결국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공식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 부분을 봤더니 자,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반지름이고 그다음에 자, 여기를 봤더니 요 부분 가로 부분을 봤더니 이 가로 부분이 뭐였냐면 전체 원주의 초록색 부분이잖아요. 초록색 부분. 그래서 원주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원주의 길이를 이 원주가 그 동그란 원의 둘레를 원주라 그랬잖아요. 원의 둘레를 원주라 그랬는데 이 원주를 우리가 구하는 걸 쭉 해보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지름에 곱하기 3.14다라는 네, 그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원주는 원의 둘레는 이제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된 거고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이 원주가 자, 원주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가 반지름 반지름 해가지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자, 요렇게 이제 된 거예요. 나중에 차근히 한번 읽어보면은 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넓이는 자, 반지름 곱하기 3.14다. 자,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3.14다. 근데 초등 과정에서는 얘를 뭐 3이라고 문제에서 주기도 하고 3.1이라고 주기도 하고 3.14라고도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항상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3.14. 자, 얘는 이제 공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주를 구해라.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를 구해라. 그러면 지름 곱하기 3.14. 이 3.14가 뭐라고? 하면 원주율이라 그래요. 원주율. 자, 그다음에 이제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은 똑같아요.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는 이 원기둥은 이렇게 잘라서 전개도를 그려보니까 위아래는 원의 모양이고 가운데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겠죠. 원기둥은 딱 잘라보면은. 그래서 얘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각기둥 그 입체도형 부피 구하는 거랑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건 다 똑같고 그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거는 요 원의 넓이 곱하기 더하기 직사각형의 넓이. 자,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다른 거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89번부터 풀어나갑니다. 89번 너무 넘어왔네. 이제 다른 것부터 85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원주는 뭐라 그랬죠? 음. 원의 둘레. 네, 원주는 원의 둘레. 자, 그다음에 86번 보세요. 86번. 원주율이란 원주와 지름의 비율을 말한다. 원주와 지름의 비율을 말한다. 자, 그다음 87번. 원에서 원주는 지름의 몇 배입니까? 지름의 몇 배냐면 이게 이제 3.14라고 되는 거야. 그 원주가 원에서 요 지름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가를 계속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야, 결국 3.14배 차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요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둘레의 길이, 원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3.14예요. 네. 자, 그다음 89번 한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운동장의 둘레가 220.6이래요.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는 몇 센치일까? 원주율은 여기서는 이제 3.1을 적용하래요. 3.1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쪽이 절반, 원의 절반이고, 이쪽이 원의 절반이니까, 두 개 합치면 결국 원이잖아. 원이고,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겠네.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26이라고. 그러면 이쪽, 자, 코너 부분 양쪽에 이게 합쳐지면 원의 길이는 우리는 원주를 통해서 나올 거고, 원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선 부분이 나올 거니까. 직선 부분이 나오면 남는 거는 직선 부분이겠죠? 자, 일단 이제 원주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원주를 구하면 26 곱하기 3.1 하면 되는 거죠. 3.1 하면 요 동그란 부분 원의 둘레가 나오는 거예요. 원주가 나오니까 얘가 80.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동장 전체가 220.6이니까 빼기 80.6을 해주면 140이죠. 자, 이 140이 뭐예요? 140이 요 양쪽 빼고 여기죠. 여기가 140이 나왔으니까 자, 나누기 2 해주면 한쪽이 나오겠죠. 기역부터 리을까지 70cm 됩니다. 자, 얘는 이제 공식을 좀 외우고 있어야 풀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원은 그 6학년 2학기 때 나오죠?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원 부분만 좀 복습을 하면 돼. 자, 그다음 94번 봅시다. 원기둥에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원기둥이 뭐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여기 없는 거. 각 없죠. 얘는 각기둥 아니라 그랬잖아. 원기둥은 각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각이 없으니까 모서리도 없어. 모서리가 없으니까 꼭지점도 없어요. 자, 그다음 99번. 얘는 이제 원뿔이에요, 원뿔. 어떤 평면 도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몇 바퀴 돌려 만든 입체 도형입니다.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자, 이런 선이 있다 생각하고 회전을 시키면 자, 요런 원뿔이 나오겠죠. 음, 그러면 회전시키기 전에 어떤 걸 회전시켰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밑면이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이 7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다음 높이는 똑같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4번밖에 없죠. 얘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회전시켜서 요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요 입체 도형이 나온 거거든. 자, 마지막 100번. 그렇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지름, 반지름. 자, 윤하 1등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거 뭐 너무 쉽죠? 반지름은 5고, 얘 반지름은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은 7이고, 12cm 됐습니다. 자, 원 부분은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미리 예습을 하면 돼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원이 좀 뭐 중요하긴 중요해요. 도형에서. 그다음에 오늘 했던 내용들 뭐 대부분 저 입체도형하고 입체도형 얘기니까 입체도형은 아까 이제 선생님이 했던 거 있죠. 모서리, 꼭지점, 면. 네, 그거예요. 그거 계속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전개도 모양, 그다음 투시도 네, 이런 것들이니까 일단 오늘 했던 내용들만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 뭐 전혀 어려운 거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 실력이 부쩍 늘 겁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선생님하고 수업한다고 수고 많이 했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남아서 질문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갑시다.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안녕. 가세요. 음. 감사합니다.